3830 상담실, 오늘은 치과 질환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자, 먼저 상담 전화 주신 분 만나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예.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이 자다가도 목이 말라가지고요. 네. 이 입이 그냥 딱딱할 정도로 폐가 예. 딱딱할 정도로 응. 이 백태가 끼고 폐가 딱딱하다가 꼭 입이 말라가지고 잠을 깨요. 새벽에. 예. 예. 그리고 네. 누가 낮에 이야기하다가도 조금 이야기하면은 입이 말라가지고 예. 막 뭐라 할까 막 분열 붙을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저 혹시 예. 이제 입이 마르다고 하셨는데 혀에 백태도 끼고요. 예. 눈은 뻑뻑하지 않으세요? 눈도 뻑뻑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요. 네. 네. 백내장 수술 인공 각막 이식 수술을 하고 네네. 그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제가 인공 눈물을 네. 자주 있는 사람인데 네. 하면은 이제 눈을 이거 감고 자니까 예. 아침에는 뻑뻑해가지고 항상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인공 눈물 넣는 약이 일이거든요. 안구 건조증도 심하신 것 같네요. 네.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요. 저희 이제 구강 건조증도 이제 보통 저희들은 이제 한 4단계 정도로 나눠서 보거든요. 네네. 제가 눈은 뻑뻑하지 않냐고 여쭤본 이유가 이게 구강 건조증과 동시에 안구 건조증이 나타나잖아요. 네. 이건 꼭 치료가 좀 필요한 상태세요. 네. 이게 그래서 이럴 때는요, 제가 좀 전에 뭐 이제 물 많이 마시거나 이제 그런 건 지금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잖아요. 이때는 예. 저희 이제 몸속에 있는 침샘, 그러니까 액체가 나오는 샘을 자극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뭐 신음식을 먹거나 뭐 침샘을 뭐 손으로 얼굴을 문질러서 자극해서 침이 나오게 한다거나 이제 그런 방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이럴 때는 약물을 복용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예. 이게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안구 건조증까지 나타난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쇼그렌 증후군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증후군요? 네. 쇼그렌 증후군이란 게 있다네요. 쇼그렌 증후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진단 검사를 해야지 진단이 되겠지만요. 이때 드시는 또 약이 따로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지금 보통 생활하실 때 불편할 정도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이건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네, 예. 치료가 필요하신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걸 치료할 때 보통 어디를 가야 되지?라고 이제 또 고민이 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이걸 안과 가서 해야 되나? 아니면 치과 가서 예? 해야 되나? 아니면 그러니까, 내과 네. 가야 되나? 네, 예, 내과를 헷갈릴 가야 수 하나? 있는데. 예. 이럴 때는요. 이제 이런 걸 치료하는 과가요. 보통 이제 저희 이제 대학병원에 구강내과라고 있어요. 치과 중에서도 네네. 구강내과. 네, 이제 치과에는 뭐 교정과, 보철과, 보존과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구강내과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에 가셔서 네. 이제 증상을 말씀드리고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는 약을 복용하시고 그러셔야 되지 이걸 이제 가만히 놔두잖아요. 네. 예. 그러면 너무 힘드실 거예요 이게요.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예,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입안이 건조해지고 그러면요 도리어 염증도 너무 잘 생기고요. 네. 그래서 치과에서는 구강 건조증과 안구 건조증까지 동시에 나타나면요 치료를 일시로 정지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치과 치료를 하면 거기에 이제 그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거든요. 네. 제가 지금 네. 신경 치료를 하고 예.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이거 이빨을 12월 2일 날 해야 되거든요. 씌우려고 하시나요? 예. 네네. 그 앞에는 임플란트도 했고. 네네. 그런데 이게 구강 건조증이 있으면 네. 이제 뭐 치아 충치대로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고요. 네. 도리어 이제 그것보다는 잇몸에 염증이 발생될 가능성이 좀 커져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건
그 치료를 받고 나서라도요. 네. 꼭 구강내과에 방문하셔서 예. 진단받고 치료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아, 예. 구강내과. 예. 예. 궁금증이 모두 풀리셨나요? 아, 예,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주신 분 만나보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 이렇게 전화 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예. 이 낮에는 별로 그런 걸 못 느끼는데 네. 밤에 잘 때 꼭 예. 입술, 이 혓바닥이 이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예. 그게 잠을 못 자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예. 예. 아, 네. 그럼 낮에는 그런 증상이 없는데 주무실 때만 그러세요? 예, 낮에는 이제 그 가끔가다 이제 그 물도 좀 먹고 하니까 네네. 그걸 못 느끼겠는데 밤에 잘 때는 아주 그냥 혓바닥이 말라가지고 입안이 말라가지고 네. 그러면 주무시기 전에 뭐 예. 물을 드시고 주무시는 편이신가요? 글쎄 그 자기 전에는 그 물 뭐 가끔가다 먹는데 별로 먹는 일이 없죠. 아무래도 새벽에 화장실을 또 네네. 들락거릴까봐 안 그래서 드실 수도 이제 있고. 이렇게 주무실 때 자다가 예. 입이 마른다라고 하시면요. 보통은 주무시기 전에 물이나 우유를 드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예. 여기서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게 예. 마셔야 되니까 이걸 얼마나 많은 양을 마셔야 되나? 네. 근데 너무 많이 마시면 중간에 화장실 때문에 깰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양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무조건 한번 이건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내가 조그만한 아. 물컵으로 먹었을 때 어떤지 아니면 좀 더 많이 먹었을 때 어떤지. 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예. 저도 자기 전에는 일부러 물을 네. 마시고 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주무실 때 집에 혹시 가습기는 틀고 주무시나요? 그 뭐 두 노인네가 사니까 뭐 가습기 같은 건 뭐 일부러 해놓지 않고 예. 이게 그냥 뭐 화분 같은 거나 이렇게 좀 놔두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오후에 생활하실 때는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요. 네. 저희들이 이제 잠을 자다 보면 입을 벌리고 잘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건 정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입안이 더 건조해지는 거니까요. 주무실 때 웬만하면 물을 좀 드시고 가습기를 틀고 주무십시오. 이게 오후에는 생활할 때는 괜찮은데 저녁 때만 그러신다는 건요. 아마 주무실 때 입을 벌리고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나도 네. 모르게. 예. 그런데 그때 이제 공기의 습도가 좀 높으면 이런 증상이 훨씬 더 줄어들 것이고 중간에 또 이것 때문에 깨시면 수면의 질 또한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물 드시고 가습기 꼭 틀고 주무십시오. 일단은. 근데 그것도 어떠한 질환인가요? 이게 만약 정말 주무실 때 입을 벌리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요, 그건 질환이 아니죠. 이건 이제 생활 습관 쪽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네네. 네. 아버님 예. 일단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시고. 저는 그런 거를 모르겠는데 예. 그 사람이 옆에서 볼 때 네. 그 입을 벌리고 자더라 이런 얘기를 아, 가끔 하더만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들으셨군요. 그러면 이건 주무실 때 네. 가습기 꼭 틀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만 하셔도 좀 이렇게 완화가 되나요? 예. 개선이 되나요? 네, 그럼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아버님.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무시기 전에 물을 약간 드시고 또 많이 드시면 네, 또 맞아요. 잠에서 깨니까 적당히 드시고 가습기를 꼭 틀어놓고 주무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이 불편하세요? 저는요, 네. 이걸 이제 씌웠는데, 거기 하도 아파서, 치과에 갔더니, 그 씌운 치과에 갔더니, 네. 그냥 며칠간 약을 먹어보고, 그래도 안 나면 이거를 위에 뺏겨가지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쉬운 거를 벗기고 다시. 예.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래도 뭐,
약을 먹어도 계속 아프고 막 위까지 아프더라고요. 아. 그래서는 선생님 이거 이렇게 위까지 아프고 계속 통증 있는데 어떡하지요? 그랬지만 그만 발치를 하자고 그래요. 예. 이거 어차피 응. 그거 해도 네. 또 신경 치료를 해도 이거 또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이제 발치를 했어요. 아, 발치하셨어요? 발치를 하고 응. 예, 발치를 하고 바로 거기다가 저기 임플란트를 심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심어가지고 저기 뭐야 3개월 동안 이제 수시로 이제 치료하러 댕겼는데 응. 조금 더 한 달 더 봐야겠어요. 이래서 4개월 됐거든요. 네, 심으신 지. 그래 이제 요거 예.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그거를 뭐 뺏기고는 이제 그거 뻔 뜬다고 오락해서 갔지만 뭐 건드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뿌링이가. 예, 예. 그래서 선생님 왜 이렇게 아파요 그랬더니 응. 뭐 엑스레이 찍어보지만 저게 뼈가 다 안 붙어서 그러니까 응. 이거를 또 발치를 하고 다시 심어야 된다고 이래요. 아, 임플란트 심은 거를 예, 다시 뺏는 다음에 다시 심어야 된다고 들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5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너무 걱정이 되고 예. 먼저 한번 그래가지고는 아주 해를 먹었거든요. 그거 발치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를 또 발치를 하면 응. 3개월 동안 또 기다려야 되고 이거 이쪽에 이빨 때문에 오른쪽을 그랬는데 왼쪽으로 삼아 먹으니까 왼쪽 이빨이 그냥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여기서 좀 예. 약간 헷갈리는 게 그 발치라는 게 예. 임플란트를 심은 거를 다시 빼고 심으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생리를 빼고 발치. 심으래요. 네, 그거를 다시 빼고 심어야 된다는 말씀 드렸다는 거죠? 예, 이제 예. 그거보다 가는 걸 심어 준다고 그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발치를 또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치료를 해가지고 그냥 뻗어서 저거 하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요. 네. 네, 지금 그 의사는 발치를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네네. 보통 이제 저희 임플란트가 뼈랑 이제 한 번 붙으면요, 이제 골 예. 유착이 되면 굉장히 단단해요. 그런데 이제 임플란트랑 뼈가 초기에 예. 잘 정확히 붙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식을 조금 했다고 그랬더니 네. 그런데 이제 뼈랑 잘 붙지 않아 버리면 이게 저희들이 씹는 힘이 굉장히 세요. 네, 그 씹는 힘 때문에 도리어 예.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더 녹아버리고요. 네. 나중에는 이제 뼈 속에 있는 임플란트 나사가 저절로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요, 임플란트가 초기에 뼈랑 잘 붙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뜨려고 힘을 줬더니 아프셨다는 말은요, 임플란트가 뼈에서 살짝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딱 붙지 않았다는 네. 말씀이죠. 그게 뼈랑 임플란트가 단단히 붙으면요, 옆에서 쳐도요, 탱탱탱 때려도요, 아프지가 않아요. 네, 아팠다는 말은 초기에 붙지 않았고 결국 그건요, 가만히 놔둬도요, 저절로 다시 붙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그냥 기존에 있는 임플란트를 네. 제거를 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뼈 안쪽 뼈를요, 다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새로운 임플란트, 그러니까 멸균된 네. 새 임플란트를 다시 그 자리에 위치를 시켜놓고요. 정말 안타깝지만 네. 최소 2-3개월 정도 더 기다리셔야 돼요. 더 고생하셔야 돼요. 그러면 네. 이거를 있는 걸 빼고는 다시로 이제 심는 게 오를까요? 네, 이건 그 방법이 최선입니다. 가장 좋은 지금 방법이라고요?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고요. 하니까요. 네.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아이고. 이제 왼쪽으로 식사하셔가지고 왼쪽이 조금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도 많이 불편하신데.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아이고. 이건 이렇게 해서 초기에 단단하게만 잘 굳으면 네. 이제 식사하시는데 훨씬 더 낫거든요. 아이고. 네. 어머니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거를 네. 어렵게 심은 거를 예. 다시 빼야 되고 거기다 다시 새로운 임플란트를 이렇게 예. 넣어야지 식립해야지 그게 뼈랑 잘 붙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어머님 힘드시겠지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래요 지금은. 그래 이제 그거를 심은 걸 빼야 되네요. 예, 빼고 다른 거를 새로운 거를
다시 예. 식립해서 임플란트를 뭐 그래서 가는 거를 심어야 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 이제 보통 임플란트 크기는요. 예. 임플란트가 원 기둥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그 직경 그러니까 직경에 따라서도 크기가 다 다르고요. 길이도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예.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네네. 정하거든요. 그 뼈 상태에 따라서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술하시는 치과 의사 선생님의 가장 잘 아시겠죠. 네, 그분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어머니 정말 힘드시겠지만 일단 예. 그거 심는 거 빼고 예. 다른 걸로 다시 심으시는 게 맞다는 말씀이네요. 그래 바로 심는 게 낫까요? 저기 뭐야 거기다 뼈 이식을 하고 또 3개월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게 낫까요? 대부분은요. 예. 염증이 심한 경우라면 예. 최소 1, 2주 좀 기다리기도 하고요. 예. 단순히 뼈와 유착이 그러니까 임플란트랑 뼈랑 잘 붙지 않은 게 문제라면요. 네네. 대부분은 바로 그날 당일 임플란트를 새로 심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군요. 염증만 없으면. 네. 예. 아이고. 그래 바로 심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들으셨어요? 예. 네, 이건 그러는데 뼈랑 붙지만 않아서 기다리려니까 그런 것 걱정되고 같아요. 이게 또 마취해가지고는 아주 그냥 빼고 나면 한 아이고. 며칠은 되게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예. 어머니 지금 많이 심란하실 텐데 그래도 예. 지금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예. 치료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어머니. 예. 예. 예, 예, 도움이 되길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3830 상담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로 질문 주신 분들 그 궁금증 풀어드리죠. 6362번님 아침에 식사 전에 치카치카 양치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식사 후에 양치질을 하는 게 맞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보통 이제 아침 식사 전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 이를 닦는 분들이 꽤 되십니다.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입안이 좀 텁텁해서. 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 저희 입안에는 정말 수많은 세균들이 같이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는 동안에 그 세균들이 증식을 합니다. 네. 그 세균들은 열심히 먹고 배설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입냄새를 유발하는 이제 물질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보통 황화수소나 메틸 머카탄, 황화 디메틸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네네. 이런 게 저희 입안에 이제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찝찝하니까 그래서 이를 닦으시는 거거든요. 네. 그것까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도 당연히 닦으셔야죠. 원래 칫솔질의 기본은 네. 저희 입안에 저희 음식물들이 쌓이지 않고 다 씻겨내서 네. 입안에 있는 치태, 치석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이솔질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식사를 한 후에 입안에 음식물 잔여물이 남아 있다면 네네. 그건 또 다른 잇몸 염증을 야기시키기 때문에요. 네네. 식사 전에 이 닦으시는 것 그럼 당연히 괜찮습니다. 네네.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식사 후에는 당연히 이를 닦으셔야죠. 그렇군요. 네. 예. 좀 뭐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을까?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저녁에 네네. 뭐 식사 다 하고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 양치질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좀 속이 허한 것 같아서 우유를 한 잔 마셨어요. 네. 마시고 나서 이것도 양치질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자도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예. 이게 우유잖아요. 예. 우유는 저희 표면에 살짝 얇게 묻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입만 헹굽니다. 입만 헹구세요? 네, 근데 우유 드시고 나서 바로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더 텁텁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경험을 해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액체잖아요. 액체여서 저는 물로 입을 한번 헹구고 잡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네. 방법도 있었군요. 네네. 예. 자, 0476번님. 50대 초반 남성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치아의 몸이 미세하게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길어져 보이는데 잇몸이 낮아지는 걸 늦추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인지 아니면은 평소에 그런 광고하는 그런 잇몸 약들 있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치아를 받치고 있는 이 치조골은요.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은 녹습니다. 네. 조금씩 녹다 보니까요. 치아랑 치아 사이에 조그만한 공간이 생기기도 해요. 보통 그걸 이제 앞니에 생기면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고 어둡게 보인다. 그래서 네. 뭐 블랙 트라이앵글이라는 용어도 있거든요. 그게 그냥 정식 용어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치조골이 녹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잇몸에 염증이 없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염증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염증이 없다면 보통 뭐 저희 이제 칫솔에서 뭐 부드러운 모, 보통 모, 되게 강한 모 이런 게 있는데요. 부드러운 모를 사용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네. 염증만 없다면. 예. 그런데 만약 이게 염증 때문에 이렇게 잇몸이 낮아진다 그러면요. 염증 치료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요. 네네. 그런 게 없다면 지금처럼만 관리해 주셔도요. 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염증만 없다면. 네, 염증만 예. 없다면요. 예.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잇몸 건강을 위한 뭐 약들이 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건강보조제. 네, 예. 그건 그런 약을 저희들이 몸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 기능식품 조금씩은 다 드시잖아요. 예. 그런 개념으로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 정도. 네, 그런데 내가 이걸 먹었기 때문에 예. 나는 잇몸 염증이 안 생길 거야. 예.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건강 기능식품을 먹는다고 그래도요. 네네. 어느 순간 감기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예. 어느 질병에도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단순히 이제 면역 기능에 좀 도움이 된다. 이제 그 정도이기 때문에요. 맹신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데 말씀이죠. 네, 건강 보조 기능식품 정도로 생각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네. 2318번님, 혀에 얼얼한 증상이 있습니다. 심하게 건조하고 갈라지는 느낌이라 물도 자주 마시는데 별 소용이 없고 입냄새도 많이 납니다. 오늘 구강 건조증에 대한 질문이 많네요. 예. 네, 의외로 구강 건조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혀가 얼얼하다. 그 말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바로 자결감이거든요. 화끈화끈 거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혀가 갈라진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전에 전화 상담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물을 자주 마셔도 이게 효과가 그렇게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꼭 전신적인 치료제. 그러니까 이건 질병이기 때문에요. 네네. 단순히 너무 그냥 혀가 얼얼한데 이거 무슨 병까지라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계속 악화가 돼요. 그러면 식욕 떨어집니다. 네. 침이 없으니까 밥 먹기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60에서 70대 이상 분들한테서 이제 이게 나타나잖아요. 혀가 얼얼하고 혀가 건조하면 발음이 약간 어눌해져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치매 증상을 갖고 계신가? 라고 해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오인 예.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고요. 네, 그 진단에 맞춰서 약을 꼭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더 정확하게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시려면 치과 중에서도 구강 내과를 찾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도 앞서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1263번님, 10년 전쯤 어금니를 금으로 씌웠는데 요즘 약간 쑤시는 느낌이 들어서 치과를 다녀왔습니다. 별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치아가 많이 썩었거나 치아에 금이 가서 깨졌거나 그러면 이제 여러 이유를 통해서 이를 씌우게 돼요. 네. 이를 씌우면 그 안쪽은 저희들이 어떻게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요, 금으로 씌운 치아 안쪽 면은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도 괜찮고 겉으로 보기에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약간씩 쑤시는 느낌이 들었다. 이 말은요, 금니 안쪽으로 충치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금니를 10년 전쯤 씌우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저희 20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보통
금리를 씌우면 수명이 얼마나 될까? 네네. 그랬을 때요, 약 8년에서 10년으로 평균적으로 됐어요. 요즘 이제 조금 더 늘어나긴 했지만, 네. 그러면 그 안쪽에서 그렇게 수명이 어느 정도 지나면 문제가 발생되더라. 이런 게 이제 평균치잖아요. 네네. 이건 안에 금리를 예. 좀 아깝더라도 제거를 해서요. 예예. 안쪽의 치아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성인들 같은 경우는요, 네. 충치 진행이 굉장히 느린 속도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경 가까이까지 갈 때까지 네. 증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증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지금 신경과 거의 가깝게까지 예. 충치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뜯어내고 네, 다시 씌워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치료하고 금리를 신경 제거하고 충치가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요. 네네. 충치를 제거하는데 만약 신경과 가까이까지 충치가 제거가 됐다. 네네. 그럴 때는 이제 신경 치료를 하고 이를 씌우시면 되죠. 네. 네. 뭐 다행히 저는 뭐 여태까지 뭐 이렇게 씌운 리가 없고 건강하시네요. 특히 금으로 씌운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네네. 금이잖아요. 네네. 이거를 떼내잖아요. 네네. 다시 못 쓰나요? 네,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네. 이게 금을 치아에 부착을 할 때 접착제로 부착을 하는데요. 예. 정말 운 좋게 안에 접착제가 녹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럼 통 빠져버리거든요. 네. 엿드시거나 껌 드실 때. 네네. 그런데 그때 아니고서는요, 이걸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를 제거하는데 네. 치과용 버로 갈아내요. 갈아내버려요. 아이고 아깝네요. 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다시 쓸 가능성은 좀 낮다 이런 네. 말씀이죠. 네, 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치과의 정기룡 원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